비록 리오넬 메시 영입에는 실패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지금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고, 어쩌면 이제 몇 년 전이었죠. 중국 슈퍼리그가 또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광폭 행보를 보였던 것에 이어 사우디가 새롭게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선수들이 이제 사우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이 사우디로 향한 선수들의 행보가 한국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큰 두 명의 선수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호날두가 1월에 이미 이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벤제마가 여름에 또 알이티아드로 이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인 두 명이 이제 사우디로 갔고, 메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싶었지만 메시 선수는 현재 인터 마이애미가 유력해졌고요. 지금 캉테 선수도 알이티아드에서 벤제마와 함께 한다라는 게 거피셜 수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4년간 연봉 1억 유로 조건이고, 여기에는 초상권과 광고급이 사실 이런 부분이 포함돼요. 뭐 벤제마도 마찬가지고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순수 이제 선수로서의 연봉만으로 이걸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홍보, 그리고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 이런 것들에 이 선수들을 또 활용하기 위해 데려오는 거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 속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호날두가 2억 달러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벤제마가 같은 금액을 결국 맞추는데 성공을 했었죠. 이 금액만으로도 이미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 연봉이죠. 예, 칸테까지 이제 1억 달러를 받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연봉들을 수령하게 된 겁니다. 물론 메시가 갔다면 메시에게는 이 2배 이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지만, 메시는 일단 사우디로 가지 않았고, 그렇게 남은 돈, 사우디에서 이제 메시를 데려가려고 했던 팀이 알힐랄인데, 알힐랄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 메시를 놓친 알힐랄이 무려 4,700만 파운드를 들여서 이제 후백 네베스 영입에 울버햄튼과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네베스 선수가 울버햄튼을 떠날 거란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네베스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겠다라고 시즌 최종전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사실은 본인이 금전 조건보다는 새로운 도전, 즉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할 수 있는 팀, 뉴캐슬이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팀들과 연결이 됐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뭐 연봉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아직은 뭐 확정적이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팀 간은 동의를 했다. 그 울버햄튼이 이적료를 수령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죠. 울버햄튼의 또 다른 미드필더, 베테랑 미드필더인 주앙 무티뉴 역시도 사우디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누누 핀투 감독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누누 감독이 무티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벤제마가 최전방이고 캉테가 수비형 미드필더면, 그 사이에서 주앙 무티뉴가 이제 공을 공급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아리티아드는 뭐 사우디리그 우승에 이어서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네베스가 사우디로 가게 된다면은 울버햄튼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현재 그 울버햄튼이 FFP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구단들이 후백 네베스 영입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거액의 이적료에 대해서는 다소 꺼려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 자체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가 먼저 움직이면서 이거는 울버햄튼 입장에선 거의 뭐 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제 뭐 다른 특급 선수들, 뭐 케인이나 라이스나 이런 선수들은 원래 시장에서 가치가 뜨거우니까 1년 남았어도 거액의 이적료가 나오는데, 네베스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은 원래 가치의 반값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사우디가 사실 1년 뒤면 FA인데 제값 주고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급진전이 되고 있고, 이 금액만 들어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이 돈이 없어서 황희찬 선수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우디가 울버햄튼뿐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의 재정 상황과 FFP 준수에도 큰 지원군, 구원자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지금 그가 첼시 선수들이 대거 현재 그 사우디랑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쿨리발리, 지에시, 에두아르 멘디,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우디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에시하고 쿨리발리는 현재 매우 유력한 상태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쿨리발리 선수는 국내 팬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나폴리에서 원래는 최고의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 선수가 첼시로 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1년 사이에 쿨리발리의 평판은 떨어졌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최고의 센터백으로 우뚝 섰어요. 쿨리발리 이적료로만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를
알힐랄이 제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아직 이적료를 회수하려면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첼시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 머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쿨리발리의 연봉도 센데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앞으로 언제 내보내도 이 정도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을까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첼시는 그냥 이거라도 좀 확보하고 이 돈으로 다른 보강을 하자 이런 상황이고 지혜씨는 1월 달에도 원래 팀을 떠나려고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첼시 쪽에서 워낙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남겨놓은 상태긴 했었죠. 그러니까 예. 파리 생제르맹과 거의 협상이 다 됐었다가 예. 그래서 지혜씨가 굉장히 분노를 폭발을 했었죠.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음 시즌도 주축으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혜씨에게 뭐 큰 돈을 제시할 수 있는 팀들이 많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사우디의 알 나스르 즉 호날두와 함께 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에시아, 맨디 그리고 쿨리발리 이 세 명의 선수 말이죠. 그리고 오바메양 같은 경우도 뭐 첼시가 무조건 프리로 내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알 아흘리하고 이제 알샤밥이 오바메양 영입에 관심을 가져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MLS 구단인 LAFC도 오바메양 영입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오바메양은 유럽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해요. 분명한 거는 100% 첼시에 떠난다는 거죠. 예, 어찌됐거나 이제 오바메양의 거치까지 첼시는 정리하기 쉽지 않았던 고액연봉 선수들을 꽤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게 이 사우디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우디는 지금 뭐 호날두 영입이 시작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 리그 전체의 규모와 스타성을 높이기 위한 영입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사우디 관련된 거 제가 그냥 로마노 것만 다 네. 그냥 사우디로 검색을 해가지고 로마노 것만 뽑은 건데요. 먼저 그 모드리치가 계속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뭐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 잔류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 오늘 새벽에 크로아티아가 스페인과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을 가졌잖아요. 예. 그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미래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다라고 하면서 다만 오늘은 그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이 더 중요했었으니까 이 발표를 남겨놓겠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떠날 수 있는 반전의 뒤통수가 벤제마 케이스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에이, 모드리치는 벤제마와 다릅니다.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거액의 연봉 제한을 받았지만 레알에 남는다라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맨유에 대해야인데 이 선수도 맨유에서는 고액 연봉이고 레전드지만 솔직히 이제 개편하고 싶어했던 인물인데 사우디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게 아니냐. 네, 원래는 맨유가 3월경에 데야랑 재계약을 거의 근접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맨유가 조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해요. 아예 새로운 골키퍼를 데려와서 데야를 그냥 내보내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재계약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선수, 뭐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루카스 모우라가 계약 만료로 토트넘을 떠났고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또 제기됐다고요? 예, 뭐 그 사우디하고 MLS 구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구단들이 모우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 이제 로마노 기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주장 요리스도 사우디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사실 모우라 입장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무대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디 행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유벤투스 베테랑 측면 공격수인 앙헤 디마리아하고 그 인테르 베테랑 공격수인 에딘 제코가 사우디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선수들 분명히 황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어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선수들이고 이미 최근까지도 이탈리아의 빅클럽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에 가서 2, 3년은 더 리그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에이전시인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앙헬 디마리아 같은 경우는 벤피카로 돌아가는 걸 조금 더 이제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코는 이제 페네르바체의 러브콜도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트래블 위너인 귄도안과 마레즈도 사우디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귄도안은 저는 그냥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이미 3년 계약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아스날도 2년 계약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맨시티도 1+1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귄도안은 내심 맨시티로부터 조금 더 장기 계약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 안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나 아스날을 이미 선택을 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레즈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사우디로부터 제안을 받은 상태이고, 마레즈도 어쨌건 무슬림이다 보니까 뭐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 특히 이 선수들은 이제 결국에는 거액의
사우디의 연봉이냐 아니면 유럽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가느냐를 두고 현역 생활 막판에 고민하고 있고, 특히 귄도아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나이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뭔가 커리어에서 뭐가 터졌거든요. 네.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긴 아쉽다, 1년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스케츠하고 알바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랑 연결이 계속 됐었죠. 근데 지금 이 둘은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가게 되면서 원래는 사우디가 메시의 친구들을 사우디에 같이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의 친구들을 같이 영입하겠다, 이쪽으로 조금 선회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둘의 거치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아직 메시 영입을 공식화하는 데는 작업이 좀 남아 있고, 또 네. 메시를 데려왔을 때 구단의 자금 상황도 봐야 되고, 이 선수들과 개인 협상도 해야 되니까 이 선수들이 메시를 따라서 다 인터 마이애미로 갈지 아니면 일부가 찢어져서 일부는 사우디에 갈지, 요거는 앞으로 이적 시장이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만 이제 부스케츠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3-4개의 오퍼를 받긴 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유럽 밖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바는 현재 그 인터 마이애미하고 대화 중에 있다라고 로마노 기자가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뭐 사우디 얘기가 있긴 있었나 봐요. 예.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레반도프스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우디 제안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것에 더 우선시하고 있다 하면서 나는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사우디에서 관심도 있고 연락을 취해 왔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바르셀로나에 와서도 이미 성과를 냈다면 이제 내가 다 했고 사우디에 가서 돈 벌어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바르셀로나에 와서 뭔가 지금 뚜렷한 족적을 못 남겼기 때문에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두 선수 라모스하고 이카르디도 사우디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라모스는 계약 만료인 상태죠. 어느 팀하고도 접촉이 가능한 상태인데, 근데 라모스도 워낙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우디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퍼 받기는 힘들 거예요. 거기다 워낙 연봉을 많이 받고 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카르디 같은 경우는 갈라타사라이에서 지난 시즌 임대로 뛰면서 뭐 행복해했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현재 그래도 사우디로부터 오퍼를 받고 있고, 예,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카르디 같은 경우에는 돈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라모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돈도 돈인데 이 선수가 또 돈 걱정을 할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과 논의를 하겠다, 즉 이제 그 생활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오퍼를 수락할지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알렉시스 산체스하고 이제 무사 덴벨레 역시도 사우디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무사 덴벨레 같은 경우는 에버턴하고 갈라타사라이로부터도 현재 이 선수도 프리에이전시거든요. 예. 오퍼를 받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사우디보다는 유럽에 조금 남는 거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산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현역 생활 말년이죠. 네. 이 선수는 충분히 뭐 사우디에 갈 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의 스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중상급 선수들도 있어야 리그 전체가 화려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윌리안하고 이제 윌프리드 자가 제안을 받은 상태인데요. 근데 뭐 윌리안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 구단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자아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아 같은 경우도 뭐 이번이 프리에이전시 상태인 거니까 그냥 뭐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죠. 예, 자야 같은 경우는 아직 야망도 있는 상태라서 당장 뭐 사우디에 가기보다는 한 번 더 유럽에서 큰 팀을 뛰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아는 뭐 여전히 아직 건재한 선수니까요. 윌리안은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브미 스포츠에서 사우디 이적 가능 선수 베스트 11을 6월 8일자 기사로 올린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거기상으로 보면 뭐 벤제마, 디마리아, 호날두, 네이마르 공격진에 예. 긴도안, 캉테, 부스케츠 미드필드 라인에 티아고 실바, 알바, 라모스 수비 라인에 이제 요리스 골키퍼까지 올렸는데, 뭐 예. 여기 이제 쿨리발리도 있고 네베스도 있고 뭐 무티뉴도 있고 뭐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네이마르도 저희가 여기 로마노는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사우디 대표단이 파리에 입국을 했다라고 했죠. 협상을 위해서. 예, 뭐 이게 고점 기준으로 보자면 월드 베스트 11이 사우디에서 뛴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화려한 라인업인데요. 네. 사실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그 국부펀드, 뉴캐슬을 인수한 그 국부펀드가 사우디 리그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제 알 이티하드하고 알 나스르하고 알 힐랄하고 알 아을리를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스타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팀들이 최소 2명의 슈퍼스타들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 나스르가 일단 호날두를 영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알 이티하드가 벤제마와 캉테를 영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알 히랄이 현재 뭐 그 후백 네베스 영입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인 거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적설에 손흥민 선수까지
선수까지도 등장을 한 거고요. 물론 뭐 이번 여름이 아니고 내년 여름에 이제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걸 하기 위해 뭐 밀물 접촉 1차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보도가 CBS 미국의 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 중에 가장 큰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또 아챔을 나갈 때 아시아 쿼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사우디 팀들이 관심을 가질 요인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로 이적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우디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리그이다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놀라운 리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년, 6년, 7년 사이에 지금의 계획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세계 4대, 5대 리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리그왕보다는 나은 리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벤제마 이적이 확정되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UEFA 사무국 회장인 체페린의 생각은 다소 달랐는데요. 사우디 축구는 유럽 축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우디의 이적 전략은 사우디 축구의 실수이다. 그들은 유스에 이제 개발을 해야 하고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만의 선수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선수 생활이 끝나가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는 축구를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미 비슷한 실수들을 범했었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맞는 얘기 같아요. 뭐 중국보다 더 규모가 크게 조금 더 화려한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중국도 그 정책으로 물론 대표팀은 잠깐 리피 감독의 영향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무너졌고 중국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좋은 선수를 못 키워내고 있으니 이거 지금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지적한 거죠. 거기다가 뭐 그 잠깐도 완전 반짝이었지 결국 월드컵 한 번 못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체페린의 말대로 그 돈을 인프라 확충과 유스 개발, 너네 사우디 축구 개발에 써야지 메가톤급 스타를 데려오는 것은 결코 너네 사우디 축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뭐 어찌됐거나 팬들에겐 굉장히 흥미로운 이적 시장이 되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사우디가 이적 시장에 뛰어들면서 선수들의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물론 뭐 몇몇 구단들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이면서 어느 정도는 더 효과적으로 선수단 운영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끌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시즌 망한 선수들을 판매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첼시가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바이에른도 마네를 사우디 쪽에 파는 거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마네도 엄청난 독실한 무슬림이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 팔아서 그 이적료로 선수들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반면에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선수 영입 경쟁에 있어서 사우디까지도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적료가 더 급등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 연봉 경쟁까지도 또 붙어야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적료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연봉인 거거든요. 결국엔 사우디의 그 행보가 결국엔 또 한 번 유럽 축구 시장과 전 세계 축구 시장에 재정적인 부분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파, 실제 이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과연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서 진전된 상황이 나오게 될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